네,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수리논술 시험을 볼 때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할 때 필기도구나 수정 가능 여부에 대해서 대학별로 큰 틀은 비슷비슷한데 또 세부적으로는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읽어보셔도 충분하긴 한데 설명이 필요한 내용만 약간 설명을 드릴 거고, 대학별로 작성을 하는데 필기구나 수정 방법 또 대학별 주의사항을 미리 파악해보고 그 대학교 논술 공부를 하거나 답안을 작성할 때는 그 대학교 형식에 맞춰서 리허설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날 가서 잘할게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아요. 자, 논술의 답안을 작성할 때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은 답안 작성의 영역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대문항만 문제 상단에 네모 위에 번호가 있고 소문항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작성을 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아무 제한이 없이 네모만 있는 대학도 있고, 또 어떤 대학은 소문항까지 네모가 빡빡 쳐져 있는 이런 대학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지원 대학에 따라 그 형식을 미리 이해하고 어쨌든 테두리 내에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고, 답안과 상관이 없는 인적 사항을 적으면 안 된다. 또는 또 답안의 끝에 말미에다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합격시켜 주세요, 이런 답안과 관계없는 표기하거나 큰 점을 찍는다든가 뭐든 답안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심하면 결격 처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되고, 세 번째, 거의 모든 대학은 검은색의 필기구만 하나만 사용해서 답안을 쭉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의문이 나는 점은 시험 당일에 감독관에게 꼭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둘 사항은요, 답안지의 매수가 대학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안지가 한 장인 그런 대학은 여러분이 무조건 한 장 안에서 답을 써야 돼요. 나는 2장, 3장, 4장 이렇게 쓰는 게 불가능하고, 연습지를 따로 주는 대학도 있고 연습지를 안 주는 대학은 문제지가 굉장히 크고 그 여백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푸는 대학도 있고요. 답안 작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문항 정도를 네모 위에 대문항 번호를 적어주고 그 안에서는 소문항을 자유롭게 쓰라는 대학도 있고, 소문항 번호까지도 다 잘라서 답안을 써야 되는 칸을 정해두는 대학도 있으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그에 맞게 하시면 되겠고, 제가 여러 대학의 답안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예시를 좀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다시 확보하는 대로 제 카페에다가 게시를 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답안지는 교체가 또 안 되는 대학도 있고 대부분의 대학은 종료 30분 전까지 가능하니까 여러분이 답안 작성을 할 때 내가 문제를 풀면 바로 쓸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서술까지 마친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잡고 쓸 거냐 등 자기만의 답안 작성 순서를 미리 마음 먹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별로 답안 작성의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대부분 크게는 비슷하니까 주요 대학만 건너가면서 몇 개만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는 걸로 마칠게요. 자, 한양대는 볼펜, 연필, 샤프가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양대 논술 준비할 때는 여러분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가지고 꾸준하게 그렇게 연습하고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그렇게 연습한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지우개 사용 가능하고 두 줄 긋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정 도구는 사용이 안 되네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는 한양대 논술 문제지에 표기되어져 있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대로 발췌를 해놨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답안과 관련 없는 표현이나 표시를 한 답안지는 0점을 준다. 답안지는 한 장 이내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답안지 교체가 가능하고요. 대문항이 한 페이지입니다. 한양대는 두 문제죠. 그러니까 앞장이 대문항 1번, 뒷장이 대문항 2번이고 그 대문항 내에서 소문항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소문항 번호를 붙여가면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자,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검은색 필기도구면 다 되고 두 줄 긋기랑 지우개가 가능하고 문제별 답안 작성란이 있습니다. 이게 일치해야 됩니다. 문제의 번호와 여러분의 답안 작성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거고, 서강대는 지우개, 수정 테이프가 모두 다 사용 가능합니다. 근데 인적 사항은 검은색 필기구, 연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써야 되고 수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명 옆에 감독관 날인을 해 주셔야 되고, 다음 중앙대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중앙대 입학처에 문의를 해보니까
그날 수험생에게 안내를 해주겠다고 하네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요. 경희대는 검은색 펜을 사용하는데요. 필기구를 제공해 줍니다. 두 줄 긋고 작성하시면 되고 수정도구를 역시 사용 불가하고, 경희대 측의 주의사항은 제목을 절대 문제 위에 쓰지 말 것, 제시문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말 것. 그러니까 제시문에 어떤 수학의 이론 같은 게 있을 때 그걸 한 줄 이상 쓰면 안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시문 가에 의하여,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서울시립대는 지나갔으니까 놔두고, 건국대도 지우개나 수정 테이프가 사용 가능하고요. 그 다음 동국대는 수정 테이프랑 두 줄 긋기가 사용 가능하고, 동국대의 주의사항은 세 문제인데요. 문제당 줄수가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한두 줄 정도는 많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너무 많으면 아마 감점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다음 단국대는 다른 건 괜찮은데 검정색 필기구인 볼펜 정도만 쓸 수 있고요. 답안지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단국대를 쓸 때는 충분히 연습해서 확실하다라고 했을 때 옮겨 적어야겠고요. 서울과기대는 올해 좀 작년 이전의 내용과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필기구하고 연필이 가능하고요. 두 줄 긋고 수정해도 되고 수정 도구도 사용 가능하고 지우개도 됩니다. 답안지는 A3 규격의 한 매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올해 내용이 전부 다 바뀌어서 제가 입학처에 문의해서 확인한 내용이고요. 다음은 쭉 여러분 읽어보시고, 제가 이렇게 약간 진하게 회색으로 칠해 놓은 것만 주의사항이 좀 다른 데랑 다르니까 광운대도 지우개 수정도구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생각이 되네요. 덕성여대는 재미있는 게 흑색 또는 청색 볼펜이 사용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대학은 검은색 필기구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대학은 수정할 수 없는 볼펜류 정도만 되고, 어떤 대학은 연필로 쓸 수 있고 지우개 사용 가능하니까 여러분의 지원 대학의 제안에 맞게 연습할 때부터 실전처럼 연습을 해야 여러분이 실제로 시험장에 가면 당황하지 않아요. 자, 오늘은 답안 작성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정쌤이었습니다. 안녕.